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치료 후에 질 위축 성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죠.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다행히 조기 발견하고 더 나은 치료를 해서 요즘에 많은 여성들이 생존하고 있고 미국에서 암 생존자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암 생존자의 41%. 유방암은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은데 보통 유방암을 하게 되면 수술하거나 방사선요법을 쓰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해부학적 변화가 있으면서 신체 이미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적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중에서 특히 성기능에 가장 해로운 것이 이제 화학요법, 항암제를 쓰거나 내분비요법, 항에스트로겐을 쓸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유방암이 완치된 후에도 여성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여성의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저에게 찾아오는 여성이 많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한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치료가 됐지만 그 후에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섹스리스가 되거나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이런 성적 문제를 앓게 되면 슬프고 우울하고 외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적 자존감도 떨어지고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정서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기능 장애의 효율적인 관리나 치료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오늘은 그 현대 문헌을 논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유방암 수술할 때 우리가 내분비 치료로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는 타목시펜을 쓰게 되는데 이게 항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몸에서 분비가 안 되게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려서 유방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치료를 한 1년인데 요즘 한 5년 이상 하고 그리고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에스트로겐에 대해서는 절대 보충요법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열이 나거나 그다음에 환자들이 성교통을 일으키거나 성적인 관심을 감소시키거나 그래서 성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한 여성들한테는 질인지 윤활이 부족해졌고 성교통 이게 74%, 성교통이 57%, 성생활에 대한 불만이 42%를 보고했고 타목시펜을 쓸 경우 윤활 부족이 40%, 성교통이 31%, 성생활에 대한 불만이 18%, 그리고 오르가슴 장애는 이 두 가지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질이 물이 잘 안 나오고 아프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뭔가 불만스러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유방암 때문에 그 약을 끊을 수도 없고 에스트로겐을 보충할 수도 없죠. 이런 고민이 있어서 여성 성기능 지수랑 성교통 척도를 사용해서 했더니 77% 여성이 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유방암 환자 중에 77%가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간주와 동료들이 연구를 했더니 신체적, 정서적 기능이 정상화되었지만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한 다음에 유방 확대술을 다시 하거나 몸 상태는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파트너와의 성행위는 감소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질이 건조했고 요식음으로 인해서 성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남아있었고 이게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스트롱이 3,000명의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암 생존자에게 성기능과 만족도가 세 번째로 자주 보고되는 우려사항이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유방 제거한 다음에 신체적인 거, 우울증 이런 것들이 문제 있지만 이 성기능도 세 번째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로 치료를 받는 여성이 절반 미만이었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치료를 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유방암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성적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욕이 어떤지, 흥분이 되는지, 윤활이 되는지, 오르가슴 장애가 없는지, 성적 만족이나 성교통은 없는지 보시고 그리고 파트너와의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인 본인 건강이 어떤지, 그 외 동반된 질환이나 친밀감, 두 사람 사이의 놀이로서의 성의 역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폐경의 비뇨생식기 위축증 GSM이라고 하죠. 제니털 유리너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즈. 그다음에 외음질 위축증 불보 베지널 아트로피 VBA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은 폐경의 때 생기는 증상인데 유방암 수술한 다음에 안티에스트로겐을 쓰면 인위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여도 안티에스트로겐 쓰면 GSM이나 VBA가 생깁니다. 원인은 폐경 후에 발생하는 에스트로겐 저하인데 유방암 수술할 때는
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에스트로겐 저하를 상태를 만들죠. 폐경 후 여성의 한 50% 발생하고 유방암 생존 여성의 75%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했어도 치료가 완치됐지만 75%에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다 항암제나 그다음에 케모세라피, 화학요법의 결과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악화되고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고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암은 치료가 됐지만 이런 성기능 장애나 이런 것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 해결해야겠죠. 에스트로겐이 질 점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경 전에 질 점막은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이 에스트로겐이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질 점막이 두꺼워집니다. 스트레티파이드 스쿼머스 앱스를 해갖고 중증 편편상피라고 하는데 이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어디에 있냐면 비뇨생殖기 전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음부, 질, 요도, 방광삼각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GSM이라고 생긴다고 했잖아요. 제니토 유리너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즈인데 제니탈하고 유리너리하고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외음부에도 생기고 질 위축도 오고 요도에도 오고 방광에도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건강한 여성의 질 상피세포가 이제 탈락을 해요. 보통 우리가 피부가 각질이 벗겨지듯이 탈락하거든요. 이 탈락할 때 글라이코겐이 분비가 돼요. 글라이코겐이 이제 같이 떨어져 나가는데 글라이코겐이 락토바실러스에 영양분을 공급해요. 락토바실러스가 우리가 질에 있는 정상 세균이잖아요. 이 락토바실러스가 있어야지 질이 폐하가 한 4에서 4.5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 영양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질 상피세포가 탈락하면서 글라이코겐이 분비가 되면서 락토바실레 영양분을 공급해야지 이게 만들어지고 이 젖산이 만들어져야지 질의 산도가 산성으로 유지가 되죠. 근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없어지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낮으면 질 점막이 얇아져요. 그러면 질 상피의 박리가 적어지겠죠. 적어지면 또 글라이코겐이 또 적어지겠죠. 글라이코겐이 적어지면 락토바실러스가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락토바실러스가 없으면 이 젖산이 적게 분비가 되니까 질의 산도가 증가하겠죠. 폐하가 증가해요. 그러면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염도 생기고 폐경기, 비뇨생殖기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치료법이 항생제일까요? 아니면 에스트로겐 보충일까요? 당연히 에스트로겐 보충이죠. 근데 폐경기 때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면 되는데 유방암 환자는 이 에스트로겐을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제니토 유리너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즈나 불보베지널 아트로피, GSM과 VVA는 외음질 위축증, 성기능 장애, 방광요도 증상 이 세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게 GSM의 특징인데 인파워 스터디에서 보면 질 건조증이 한 79% 나타나더라. 폐경기가 됐거나 질 위축이 왔거나 이럴 때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77%, 성교통이 59%.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바 스터디에서 보니까 질 건조증이 83%, 타는 듯한 통증 14%, 만지면 아프다가 11%, 요실금이 30%. 그러니까 62%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GSM은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악화가 돼요. 그리고 60% 여성에서 발생하고 90% 이상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GSM 75%는 치료를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방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질 위축은 삶의 질, 성관계도 안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남녀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보충하면 되지만 유방암 환자들 경우는 또 이렇게 보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나 의학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고민하고 있고 막상 본인 당사자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질 보습제, 질 윤활제, 국소 크림을 쓸 수 있습니다. 전신이나 국소 에스트로겐을 치료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유방암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질 윤활제를 쓰면서 같이 질 확장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케인을 쓰는데 국소적으로 쓰거나 이제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요. 물리치료를 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하거나 최근에는 질 레이저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뇨기 증상은 생활습관도 변화하고 경구용으로 약도 먹고 질 에스트로겐 요법도 쓰고 코크란 리뷰 최근에 리뷰를 보면 질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질정이나 링이 모두 GSM에 효과적이고 이럴 때 재발성 방광염을
발생을 줄였고 오히려 항생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에스트로겐을 써야겠죠. 여성의 성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 이제 쓸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있겠죠. 신체 활동을 좀 증가시키고 술을 좀 덜 마시고 심리 상담에서 본인이 개인이 하거나 남편하고 같이 하거나 그룹으로 치료하거나 심신 활동에는 요가를 하거나 태극권, 침을 맞거나 뭐 마사지를 하거나 약물로는 벤조다이아핀 같은 항우울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소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교통이나 건조증의 현저한 개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피부에다 붙이는 테스토스테론을 쓸 경우 한 4주에서 6주 했더니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쓰는 겔이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 질에다 넣는 디하이드로 에피아드로스를 DHA를 넣었더니 성적 만족도가 좀 향상했다 그러고, 리도케인 4% 리도케인을 줬더니 통증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20명 중에서 17명은 성관계를 가능했다고 하고, 질폐화 균형제를 했더니 약간 개선됐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폴리카보필 질보습제를 썼더니 성교통 점수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소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은 이렇게 치료법이 많다는 것은 한 가지 치료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내 테스토스테론 1% 크림이나 질내 에스트로겐 2mg을 링을 넣었어요.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질의 에스트로겐 요법하고 재발 위험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점인지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써도 된다. 너무 불편하면 써도 된다. 아니면 쓰면 약간 혈중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재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이키보컬하고요. 그다음 이제 DHA를 보통 먹는 약으로 쓰는데 이거 그렇지 젤도 나와 있거든요. DHA를 치료받았던 여성이 성기능 점수가 한 12주 차에 개선이 됐다. 하지만 DHA를 있었더니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나 목소리 변화가 있더라. 하고 질의 폐하를 균형시키는 젤은 12주를 썼더니 약간 질의 폐하를 감소시켜서 산성으로 만들었고 질의 성숙을 향상시켰고 질 건조증하고 성교통을 개선을 좀 시키더라. 그리고 폴리카보필 기반 질보습제는 성교통 점수를 개선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료가 많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완벽한 치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어쨌든 질이 건조하다 그러면 질보습제나 윤활제를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좋지만 유지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이제 전신이나 국소 에스트로겐을 썼을 경우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이 전신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유방암인 사람도 절대 쓸 수 없는 금기죠. 고 GSM은 유방암인 경우 특히 불편한 증상인데도 의사나 환자 모두 국소 에스트로겐 쓰는 것도 꺼려요. 그래서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효과가 있는 에스트로겐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뭔가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쉬운 치료가 질 레이저 치료입니다. 질을 위한 레이저 치료인데 프랙셔널 CO2나 어비움 레이저나 RF나 소노 레이저를 쓰는데 질 건조증하고 성교통에 효과적이고 경도나 중등도 요실금이라든가 질 탈출증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질 레이저에 대해서 가장 논문이 많은 게 프랙셔널 CO2 레이저거든요. 이거는 특히 GSM의 올터너티브로 대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돼 있고, 질 에스트로겐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쓸 수 없는 GSM에 사용하고, 보통 4주 간격으로 3번 정도 썼을 때 질의 건강 측도와 증상 개선이 82% 정도 좋아졌다. 만족도가 82%입니다. 프랙셔널 CO2의 가스퍼와 그 동료들의 스터디를 보면 질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고 PRP만 사용한 그룹과 질 레이저하고 PRP를 같이 사용한 그룹을 봤더니 질 레이저를 사용한 그룹에서 훨씬 질 상피가 두께가 증가하고, 상피 두께가 증가하면 상피가 떨어지면서 글라이코겐이 많아지겠죠. 글라이코겐이 많아지면 락토바실러스가 많아지면서 질의 산도가 좋아지겠죠. 신생혈관이 증가하기 때문에 질이 촉촉해지고 훨씬 두꺼워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저비나티와 그 동료들 연구에 의하면 질 레이저 치료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조직 검사를 했어요. 치료 전, 치료 후. 그랬더니 판편 상피 세포가 5개, 10개 층이었던 것이 질 레이저 치료한 다음에 20개에서 40개 층으로 두꺼워졌어요. 질이 두꺼워지면 훨씬 푹신푹신하겠죠. 그러니까 매트리스가 5개에서 10개 거랑 20개에서 40개 빈 경우 훨씬 더 두껍잖아요. 그 질이 두꺼워지니까 성교통이 훨씬 적어지겠죠. 당연히 글라이코겐이 풍부해지면서 혈관이 풍부해졌고, 치료 후에 한 달 후에 추적 관찰하고 봤더니 2달간 유지됐고,
그래서 질건강지수라든가 임상증상, 질건조증, 타는 통증, 가려움, 배뇨통, 소개통이 모두 다 개선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프랙셔널 CO2 외에 다른 레이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콜과 카람과 그 동료들이 가스파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1년 이상 질 위축증에 상당한 개선 효과를 발표를 했고, 레이저 치료가 국소 에스트로겐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외 많은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에게 질 레이저는 질 위축증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알아보면 일단 질압이랑 질 넓이 측정하고 질건조증 측정한 다음에 BVB 2.0이나 질소프나 질세라나 그리고 프랙셔널 CO2라고 하는 벨라도나나 그 다음에 베스타 그리고 코아썸 그 다음에 질세라 BVB 1.0 이런 레이저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방암은 굉장히 흔하고 많은 암인데 유방암 치료 후에 치료가 됐지만 질건조증과 성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안 행복한 가정이나 남편들이 많거든요.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산부인과 TV에 대한 사랑입니다.